오늘의 인물은 비틀즈의 유명한 리더 존 레논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아, 어렵다. 인생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존 레논이 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말을 했던 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앨런 손더스라는 작가분이었고요. 다른 분이 하셨어요? 네, 이분이 했던 말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존 레논이 자신의 노래 Beautiful Boy라는 노래의 가사로 이 문장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말하자면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건데 네가 진짜 다른 일을 바쁠 때 그때 펼쳐지니까 네 인생을 잘 돌아보고 싶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인생을 챙겨라. 이런 느낌의 의미겠죠. 네.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은 사실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콱 와서 박힐 만큼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크게 공감하지 못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영어로 보면 busy making other plans잖아요. 네, other plan.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플랜 안 세우는구나. 플랜 자체가 없거든요. 심지어 other plan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돼. 일상의 계획이 있고 바쁘게 매진하고 있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없고요. 근데 작가님 책 1년에 3권씩 내시려면 네. 플랜이 있어야. 플랜으로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니긴 아니죠. 이게 그렇게까지 일인데? 인생을 까먹을 만큼 매진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네.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거 하나에 매진하다 보면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까먹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한다든지 그럼요. 이성 푹 친구를 빠지죠. 만난다든지 네. 이루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까먹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버렸지? 맞아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지 않다. 지금은 너무 제정신이어서 문제다. 워낙 좋아하시니까. 존 레논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비틀즈를 좋아했지 그 개별 멤버들에게 막 그렇게 애정을 쏟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가요? 저보다 약간 윗세대들 네. 한 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초반 정도의 나이대 분들은 존 레논이 80년에 죽었잖아요. 네. 80년에 죽었을 때 엄청나게 쇼크를 받으셨더라고요. 비틀즈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너무 많죠. Strawberry Fields Forever. 진짜? 난 예스터데이인데? 이분들의 곡 내보세요 하면 한 4개쯤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뭐 예스터데이, 그쵸. 헤이 주드, 뭐 옐로 서머 이렇게 레드 내가 퀸. 쭉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전 딱 두 사람? 이분하고 마이클 잭슨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막 좋아한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긴 했네. 내가 저는 기억하고 약간 좀 있네. 윗세대신 것 같고 저는 아델 좋아하고요. 네. 네, 뭐. 저는 사실 존 레논보다는 폴 맥카트니 쪽이에요. 곡 스타일도 달랐어요. 존 레논의 작곡 스타일과 폴 맥카트니의 작곡 스타일이 달랐고 폴 맥카트니가 좀 더 멜로딕한 노래들 많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이쪽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저항하고 네. 그런 쪽인 것 같죠? 존 레논은 사랑의 진심이었고요. 그 오노요코라는 여성을 만나서 네. 밴드 멤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싫어하고 보지 못하게 막 하고. 그랬는데도 거의 밴드를 버릴 정도로 오노요코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나가고 큰 명예와 성공을 누렸던 비틀즈가 해산될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을 선택한 거였으니까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노요코 때문에 했던 말인 거죠? 네. 사실 존 레논의 후기작 그 후반기는 사실 오노요코와 거의 협업이라고 볼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예요. 함께 많은 것들을 했죠. 아무튼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이는 이렇게 뭔가 증폭되는 예술로 탄생하는 건 사실은 어렵다라는 걸 이제 가수를 통해서도 또 배우들을 통해서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약간 이분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랑은 극단적이어야 돼. 꼭 극단적이어야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정쩡한 사랑은 이상한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처지에 맞는 사랑을 하는 거지. 처지에 맞는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지에 맞는 사람. 존 레논을 좀 보면 15세 때부터 기타를 쳤다. 15세면 뭐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러고요. 손이 좀 자라야 되니까 손 크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뭐 15세 정도면 잡으려면. 적당한 시기였다.
15세 정도에 기타를 치게 되는 이유를 감안해 보자면 뭔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진짜 들끓죠, 막. 네, 그런데 막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싶진 않아. 그 내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에너지로 분출하고 싶을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항적인 마음 같은 것들을 기타로 분출하지 않았을까? 치다 보니까 재밌네? 모여서 밴드를 하면 좋겠네? 친구를 찾아보게 되고,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밴드 멤버 구합니다. 그렇죠. 인스타에 이렇게 띄우겠죠? 네. 그런 게시판 같은 데 붙여두었죠. 뭐, 드럼, 뭐, 베이시스트 구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만나게 되어서 또 헤어지고 만나고 싸우고, 막 머리 쥐어뜯고, 근데 앨범 이분은 내고. 사실은 배경이 좀 있긴 해요. 아버지는 배 타시는 분이었는데 일찌감치 막 애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은 어린 시절에 이모집에서 커요. 15세, 16세에 약간 방황을 하던 시기에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왔는데 17세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만취한 경찰관이 엄마를 쳐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온 거야. 굉장히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 터져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힘들었던 마음을 뭔가로 풀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존 레논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엄마에 대한 노래를 많이 썼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던 그런 소년인 것 같습니다. 존 레논의 곡 중에 뭐 마더라는 곡도 있고 오늘 이야기할 이 명언의 근원이 된 뷰티풀 보이라는 노래 역시 아들한테 준 노래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줄리안 레논이었고 네, 네. 사실 줄리안 레논한테는 큰 사랑을 못 줬어요. 션 레논이라고 이제 둘째 그 아이는 너무 사랑했고 예뻐했고 그래서 션 레논에게 준 곡이 바로 이 뷰티풀 보이, 달링 보이라는 곡인데 나중에 줄리안 레논과 션 레논은 둘 다 뮤지션이 되죠. 이분이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감정을 약간 주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감정이 끌어 넘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막 삐져나올 때 작품을 쓰게 되거든요. 너무 평온하고 모든 게 삶이 안정적이고 나의 삶에 불만이 없고 이런데 뭐 굳이 예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술가분들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뭔가 터져야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저보다 저 직장인처럼 작업실에 아침 출근해서 그날 할 일을 딱 정시에 마치고 퇴근하는 이거를 굉장히 잘 반복하시는데 작품이 잘 나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놀라워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직장인처럼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할 얘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만 해주면 돼요, 매일 가서.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술가분들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뭔가 굉장히 이 진폭이 크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타입만이 사실 창작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만큼 극단적으로 딱 나뉘는. 그러니까 2만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 크게 봐도 한 40가지 정도 있죠. 40가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42가지. 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뮤지션들이 미국에 소개되면서 차트를 장악하던 시기가 있었죠. 비틀즈 이전에도 밴드가 있긴 했었지만 비틀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뭐 알려지지 않은 거의 동네였었죠. 미국 투어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영화를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또 유명해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 사람이 유독 비틀즈 안에서도 유명하잖아요. 4명의 멤버를 우리가 다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한 분들이라서 각각 다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지만 굳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리더라고 뽑자면 존 레논 아닐까요? 밖에서 보기에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의 공동 리더 체제로 봐야 되겠죠. 함께 작곡한 그 25개의 싱글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죠. 제일 많이 올린 사람들로 그 둘이 영혼의 단짝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그들은 사랑도 했지만 증오도 심했고 네. 아무리 좋았던 친구들도 한 1년 동안 투어 같이 하면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을 그래서 재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생이란 네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캄캄한 문장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보셨을까요? 자, 인생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네. 네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소매치기란 네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인생은 소매치기와 같다. 소매치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네, 당해봤고요. 아, 네. 소매치기 하는 것도 봤는데 네. 이 사람들은 정말 태연하게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가져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갔으면 뭐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새로운 것도 구경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내 소지품에 있죠.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죠. 엄청 암담한데요? 엄청 암담하지만 네거티브야, 깜깜해. 암담하지만 네. 또 그런 재미로 사는 거죠. 네. 인생이 이렇게 네. 소매치기처럼 당신의 물건을 훔쳐간다.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 소매치기가 무서워서 여행 안 가지는 않잖아요. 대비를 하되 여행을 즐겨라. 그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대비를 하되 여행을 즐겨라. 네. 명문장들이 이제 지금 들을 때 잘 모르는데 네. 문득 그게 네. 명문장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런 순간 오실 거예요. 문장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문득 떠오르는 문장일 겁니다. 소매치기란 네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인생은 소매치기와 같다. 네. 안 당하도록 조심하시는 걸로 네, 오늘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뷰티풀.